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25일 정오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처럼 국민을 많이 말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모든 정치인이 국민을 들먹이고 국민을 이야기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말하는 국민은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진정성이 있습니다. 국민이 자신을 불러내고 자신을 대통령 후보로 키웠다라는 그 선거 구호가 사실이거든요. 국민의 도움이 없었으면 어떻게 정치 시작한 지 1년여 만에 대통령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무 조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권력 의지도 아마 최근일 겁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마음도. 그러니까 국민이 불러낸 게 확실합니다. 다만 당선인이 되고 나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후보 시절과 당선자 시절이 사람이 바뀌는 경우를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그랬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윤석열 당선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후보 시절 선거 유세장에서 보여준 자신의 모습과 그 본연의 모습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본연의 모습이라고 하면은 그분이 20년 이상 특수부 검사를 했다는 그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으로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선 윤석열과 국민과의 관계가 문제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 공약으로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는 이 공약을 약속으로 생각하고 이 약속을 지키겠다. 국민들이 반대해도 이 약속은 이미 국민이 양해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우선 약속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광화문 시대를 연다는 약속을 했지 용산 시대를 연다는 약속을 했습니까? 아마 용산 시대를 연다는 약속을 했으면은 참 엉뚱하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낙선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광화문 시대라고 해놓고 그게 안 되니까 갑자기 용산으로 가버렸어요. 그래 놓고 현장 답사 한 번 하더니 국민들의 뜻을 알아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더니 그 다음날 국민 의사와 관계없이 이런 용산 이전 안을 확정시키는 설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국민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여론조사로 이건 알아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론조사는 뭐 상당히 정확하다는 게 이번 추구조사로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이와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5개가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대 0입니다. 상당한 차이로 청와대를 옮기지 말라는 겁니다. 즉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로 들어가라는 게 다수 국민의 생각이고 어떻게 보면 명령입니다.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은 청와대 유지가 53% 그리고 용산 이전 찬성이 36입니다. 53대 36이면은 그 차이가 17%입니다. 이거 아주 큰 차이입니다. 53대 36. 대구 경북지방만 빼고 전국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60대 이상만 빼고 전 연령층이 반대로 나옵니다. 이 53대 36은 이런 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수치와 다름없습니다. 이 수치는 아마 다른 여론조사와 비교해서도 뭐 거의 비슷해요.
그럼 이게 국민의 뜻으로 봐야 됩니다. 국민의 뜻이 중요한 이유는 대한민국의 사령탑을 옮기는 결정에 대해서 국민 다수가 반대다 이겁니다.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은 영원히 대통령 집무실의 주인이 아닙니다. 5년입니다. 5년 쓰고 나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 주인은 국민입니다. 아니 국민이 싫다는데 왜 5년만 이용할 사람이 마음대로 옮깁니까? 이거는 경우에 맞지 않습니다. 53대 36. 그리고 어제 발표된 KBS와 한국리서치 조사. 한국리서치는 이번에 출구조사에 참여한 아주 정확도가 높은 회사입니다. 거기도 보면은 비슷합니다. 반대 54, 찬성 41입니다. 54대 41. 그 차이는 13%포인트죠. 그리고 리얼미터가 한 조사, 이것도 54대 45입니다. 그 다음에 서든포스트 CBS 조사, 반대 54, 찬성 43입니다. 그리고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 토마토의 의뢰로 한 조사는 58대 33입니다. 자, 서울도 요 리얼미터 조사를 빼고는 서울에서도 아주 반대가 높습니다. 호남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5개 여론조사가 5대 0으로 다수 국민은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직무를 보는 오는 5월 10일 오전에 청와대로 출근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가까운 통이동 인수위 사무실을 계속 쓰겠다고 합니다. 잘 구비된, 특히 안보시설, 국가 지휘 능력이 잘 구비된 인근의 청와대를 버리고 안 쓰고 옆에 후진 통이동 인수위 사무실을 쓰겠다고 하면은 이 정권의 첫날부터 이게 뭐가 뒤숭숭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잠을 잘 때 머리맡에 뭐 여러 물건 두지 않죠. 그런 거 두면은 꿈에 막 이상한 게 나타나고 해가지고 제대로 잠을 못 잡니다. 이 머리맡이 뒤숭숭하면요 나라가 뒤숭숭해집니다. 절대로 청와대에 안 들어가겠다고 하는 이유가 설명이 안 됩니다. 청와대는 모든 지형 지리로 봐서 길지입니다. 길지. 그러니까 청와대 국가사령탑을 두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한 것 아닙니까? 또 사진 찍으면 바로 나오잖아요. 그 뒤에 북한산이 딱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얼마나 의지가 됩니까? 그리고 그 건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남쪽으로 보면은 오른쪽에 인왕산이 있고 왼쪽으로는 낙산이 있고 앞쪽으로는 남산이 있고 얼마나 안온합니까? 그런 좋은 장소는 서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도 없습니다. 용산 국방부 청사 앞을 지나가 보신 분 계시잖아요. 좀 중심이 잡히지 않잖아요. 뭔가 덩그렇게 하나 건물이 서 있고 그 주변에 마음을 잡는 공간이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이 산이 있어야 합니다. 흔히 그걸 진산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도시를 지켜주는 진산이 있어요. 진산. 서울은 북한산이고 저 대구는 팔공산이고 아마 부산은 금정산쯤 되나요? 그런 광주는 무등산이 되겠네요. 이런 산이 있어야 사람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용산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유명한 건축가 김무원 선생은 용산은 땅이 좀 불안정한 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윤석열 당선인의 집무실이 아니란 겁니다. 그 집무실은 역대 대통령이 거쳐간 곳이고 윤 당선인도 대통령으로서 5년만 있어야 됩니다. 5년 뒤에 다른 후보가 나타나서 저런 볼품없는 대통령실에서는 근무하지 못하겠다, 옮기겠다, 새로 짓겠다 이런 공약을 하면은 뭐가 됩니까? 더구나 군사시설로 세상에 대통령실이 들어가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무슨 대통령을 납치한 게 아니라면은 어떻게 군사시설로 대통령이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들어갑니까? 그럼 국방부는 합참으로 옮기고 합참은 수방사로 옮기고 이 연쇄적 이사 과정에서 수천억 원의 돈이 들고 아주 민감한 통신, 정보, 인프라를 새로 깔고 고치고 대혼란이죠. 이게 안보 공백이 없다고 한다면은, 특히 군인이 안보 공백 없다고 하면은 그 군인은 정치 군인이죠. 이제 국민들이 무슨 다른 여론조사가 또 나올지 모르겠어요. 또 설득을 하면은 이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5개 여론의 명령은 간단합니다. 오는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로 들어가라 입니다. 감사합니다.